배고프시죠? 네, 빨리 끝내고 맛있는 거 드시러 가셔야 또 다음 시간 또 열심히 공부하실 거기 때문에 네,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직 첫 시간이라 뭐 질문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신데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꼭 끙끙 혼자 앓지 마시고 꼭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물론 제가 앞에서 수업하는 때 계속 물어보시면은 이제 수업이 정지되니까 끝나고 질문을 하셔도 되고 또 나는 너무 그게 부끄럽다. 그러면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5영업일 이내에 제가 다 답을 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야 어제 올렸는데 오늘도 답을 안 줘? 이렇게 또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 제가 정리해서 다 드리니까 그거를 해주시면 되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수업의 질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자, 내가 모르는 것, 야 내가 열심히 안 듣고 어제 졸아가지고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 내 옆 사람도 내 앞 사람들 뒷 사람도 다 몰라요. 그런 거는 그냥 질문해 주시면 제가 보고 여러분들이 다 공유하면 좋겠다는 거는 수업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의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전달 드리는 것도 당연히 매번 또 업데이트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질문을 주시면 그게 또 새로운 정보가 돼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일 수 있다. 실력이 높아지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보고 질문 던지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괜찮습니다. 뭐 아무거나 다 물어보셔도 돼요. 다른 과목 범위만 아니면 제가 다 답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보에 대해서 나와요. 정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1번의 제목이 사실입니다. 사실, 팩트라고 나오죠. 그래서 현상을 증명해서 우리가 인정된 것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객관적인 형태의 정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예시로 든 것들, 판매원 개개인의 판매 실적, 매출 실적, 뭐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죠. 또는 뭐 응답자의 성별, 나이, 학력 이런 것들이 그런 사실의 안에 들어간다. 객관적인 형태의 정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2번에 나오는 추정입니다. 추정. 아까 뭐 잠깐 제가 지나가는 말로 나왔지만 추정,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으로 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정확한 값을 몰라요. 정확한 값을 모를 때 어떤 하나의 값을 얻고 이것이 맞을 거야 라고 접근하는 것이 추정, 추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값에 대해서 뭐가 항상 붙는다? 확률이 붙게 되는 거예요. 확률. 가능성이죠.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가 95% 이상으로 맞춰서 보겠다. 그게 우리가 뒤에 배우는 추정, 추론 통계가 됩니다. 그래서 값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값에 동반되는 확률을 꼭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룬다는 거는 추정에도 한 첫 번째 문단의 한 가운데쯤에 있네요. 가운데쯤에. 추상적인 변수라고 나오죠. 예를 들어 태도, 인지도 이것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뭐의 정확도를 올린다고 되어 있나요? 추정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원인, 결과 이렇게 영향을 주고 얘가 x, y죠. 인과관계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렇게 칠판 앞에 동그라미로 그리는 건 제가 동그라미를 좋아하고 잘 그려서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동그라미로 표현된 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합니다. 추상적인 거. 뭐 나쁘게 말하면 뜬구름 잡는 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표현된 것 뭐 있죠? 태도, 인지도 이런 것들 다 추상적인 거예요. 어떠한 태도, 뭐 만족도 이런 것들 다 추상적인 거죠. 그러면 추상적인 것끼리 관계를 우리가 본다는 건데 이것 가지고는 불분명하죠. 우리가 추상적인 거를 어떻게 하나요? 설문지로 물어보잖아요. 객관화시켜서. 그러면 거기에는 여기 이면에 지금 제가 그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네모로 표현되는 것들 이게 객관적인 것이다. 추상적인 것이다. 이게 추상적인 것이다. 이게
객관적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걸로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은 여러 개의 객관적인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여기는 뭐 비록 제가 지금 3개만 그렸지만 훨씬 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것들이 이 추상적인 것을 구성하는 하나의 정량화된 변수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문항이라고 본다면 이 문항이 얼만큼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것을 잘 표현했냐, 확인했냐 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분석 방법을 멋있는 거를 계산기를 좋은 컴퓨터로 빨리 결과를 뽑아낸다 하더라도 애초에 이 문항이 얘를 측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타당도 하고 신뢰할 수 없다면 분석을 아무리 잘해봐야 그것에 뭐가 추론이, 추정이 정확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걸 뒷부분에 이런 문항을 우리가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자료를 수집해주는 망치, 줄자, 체중계 이런 것처럼 문항이 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타당도하고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타당성, 신뢰성.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 아까와 반복해서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문단 보면 설문조사의 경우 인구 통계학적 특성 외에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대, 뭐 거주 지역, 학력, 뭐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을 다 인구 통계학적 변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숫자만 계산하면 돼요. 20대가 몇 명, 30대가 몇 명, 남성, 여성 비중이 어떻게 되고 뭐 소득 분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학력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걸 추정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뺀 대부분의 우리가 설문지에 들어가는 문항들은 추정, 추론을 하는데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아래 예시 나온 것처럼 어떤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태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추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른쪽 37페이지 나오는 예측을 하는 거죠. 예언을 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측은 과거를 예측해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예측하나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예측하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나중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측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귀 분석도 우리가 원인을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나오는 관계, 릴레이션십이죠. 이것도 뒤에 나오는 분석 방법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관계라는 게 생기려면 그 대상이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되죠? 네,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과 똑같아요. X, Y,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화살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양쪽에 다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라고 해요. 아까처럼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만 나가면 원인 결과이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주고받으면 상관관계를 보는 겁니다. 릴레이션십,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고받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관계는 뒤에 들어가면 우리가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 키워드로 본다면 오른쪽에 관계,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단에서 마지막 부분에 밑줄 그으면 회귀 분석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을 한다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회귀 계수에 의해서 추정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만 밑줄 긋겠습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관계는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지표로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회귀 계수라는 걸로 표현을 해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뭐 문제에서 찾거나 또는 계산해야 되는 것은 회귀 계수를 계산하고 그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결론을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미리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양쪽 화살표가 있고 한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이건 상관관계고 위에 빨간 건 회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 자, 누가 먼저일까요? 논리적으로. 네, 제가 숫자를 쓴 데는 다 의미가 있겠죠? 네, 1번이 먼저입니다. 1번을 항상 먼저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빨간색 인과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1번이 확인이 안 돼요. 주고받지 않는데 그러면 2번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 뒤에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항상 상관관계 분석을 먼저 하게 되고 우리가 배우는 것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뭐 뒤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화살표를 표현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